2025년 1월 13일 당대표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우리 1월 18일 이렇게 문화일보 일면에 광고가, 집회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1월 18일 서울역이 좁아서 여러가지 공사도 있고 해서 서울역 4번 출구 남대문 방향 거기에서 집회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가지 고민과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일탈 행위들, 반헌법적, 반법률적, 또 반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적 행동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23개 법안 정리를 좀 했고 그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회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악법들을 거부했고,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러한 거부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텐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특히 방송통신법 관련돼서는 이 지금 방송통신법 3개 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대로 하면은 방송은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하는 상황이 됩니다. 양곡법이나 또 정언감정에 관한 법, 또 노란봉투법, 또 민주유공자에 관련되는 법안, 뭐 이러한 법안들은 또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법안, 12조에서 한 17조, 20조 가까이 들어가는 법안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사회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용서 못할 점도 많고, 제가 그날 11일 집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고 윤석열, 김무성 영합정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다 외면했잖아요. 특히 우리 공화당은 완전히 외면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합당하자 해도 합당하지 않고 결국은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양산하고 안철수 같은 기회주의자가 또 국민의힘에 앉아서 중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나 저 조원진이 국민의힘과 합당했던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었으면은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오죠. 겁이 나서. 또 이재명의 민주당도 저렇게 자기 몹대로 입법 독재를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딱 쳐닫고 총선 됐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온 듯 그렇게. 불과 얼마 됐어요? 지난 총선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무엇이 정의고 불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때 단죄할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래도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좌파들의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표현들 국가 세력들이 너무나 반체제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 정권 내 5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또 강제 체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고 자유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당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당규 강령에 맞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강제 체포를 반대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 당헌에 맞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집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나 다른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입장에는 다른 거예요. 계엄을 잘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잘한 거 아닙니다. 계엄을 하려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 계엄이 왜 필요했느냐. 지금만큼 계엄하기 전에 지금만큼 국민들이 알게 했으면은 저렇게 곤혹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바뀌었다고 계엄 전에 용산에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 했어야죠. 우리가 석 달 전에 서울역 집회에 여러분들 큰한 그런 현수막에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윤 대통령, 한동훈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고. 계엄하기 2달 전에 우리가 그거 붙였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은 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저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담화문이나 사과문을 통해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요. 단지 윤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내란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란몰이하는 민주당은 잘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29명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탄핵몰이의 정당 민주당이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학을 같이 하는 윤석열 정부 사람 29명을 탄핵했다. 그리고 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그것도 짬짬이 되어 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경찰, 재판부까지 짬짬이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몰고, 그 내란을 몰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일사천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내란으로 몰아가는 잘못됐다. 헌법적으로도 잘못됐고 법률적으로도 잘못됐고 국민의 의사와도 반하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11일 날 수도권 기자회견 및 수도권 집회를 하고, 이번 18일 날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같이 좌파 정권들하고 싸워본 사람, 또 좌파들하고 싸워본 사람, 또 정의를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8년간 목숨 걸면서 싸운 사람들,
우리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단결해서 저는 뭐 정광훈 목사 쪽하고는 달라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정의롭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 공화당 누가 옳았냐? 우리 공화당이 옳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지지했어요. 열심히 잘해달라고. 국민의힘도 정신 좀 차리고 너 기득권 내려놓고 잘하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외면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 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18년 겪으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가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재명이 저렇게 탄핵몰이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강제 진압하고 강제 체포하고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 50% 넘어간다. 왜 지금 영남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부울경의 영남권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51에서 45, 6밖에 안 돼요. 원래 평균 지지가 65%잖아요. 영남권이 돌아서서 아직 한동훈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영남권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한동훈이 없었으면은 윤 대통령 이런 상황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체 2030 세대가 변하듯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려울 때 항상 중심에 섰던 영남이 좀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